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눈 및 지방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무엇일까요? 심술주머니라고도 부르고 영어로는 아이백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밑 아랫부분에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을 눈밑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이 의학적으로는 안구를 충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쿠션 역할을 하는 그 세 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노화가 되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약화되면서 돌출돼 나오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안구가 이 두개골 안에 이렇게 떠 있게 되는데 이걸 지지하고 있는 인대들이 약해지면서 안구가 아래로 처지면 또 밑에 있는 지방이 앞쪽으로 밀려 나오는 그런 현상을 또 초래하죠. 원인은 결국은 노화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눈 밑 지방이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전적인 부분. 유전적인 게 크죠. 크고. 네. 그렇다면 이 눈 밑 지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치료를 받으면 그걸 개선시킬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전에는 다 이제 수술적 요법으로 해서 눈 밑 아랫부분을 절개를 하고 그리고 지방을 제거하고 꼬매는 그런 수술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방만 꺼내는 이제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눈 밑 지방 제거술이라고 부르는 시술인데 흉터도 없고 실밥 풀 일도 없고 출혈을 멍들 가능성도 거의 없고 다음날 일상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아주 좋은 시술이죠. 눈밑 지방 제거와 눈밑 지방 재배치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눈밑 지방 제거와 재배치는 이렇게 다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 두 가지 다 꾸미지 않고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인데 지방 제거는 여분의 지방을 없애는, 떼어내서 없애는 거고 지방 재배치는 그 여분의 지방을 더 눈 밑 아래쪽으로 밀어 넣어서 그 눈물 고랑이라고 하는 눈 아래에 있는 그 부위를 메워주는 시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눈 밑 지방 재배치가 훨씬 더 좋긴 한데 그 불가피하게 멍이 드는 경우가 많고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테고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는 그러면은 의사와의 상의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레이저를 이용해서 눈밑 지방을 제거를 하는 경우에 하고 나서 어떤 게 좋을까요? 눈 밑에 있는 부분이 불룩해지면은 본인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더 피곤해 보이고 생기가 없어 보이고 여분의 지방을 제거하게 되면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다 해결이 되죠. 눈 주변이 젊어 보인다? 시원해 보인다? 피곤해 보이고 젊어 보이고 둘 다 되죠. 또 한 가지는 눈 밑에 애교살이라고 눈 밑에 있는 띠가 있는데 굉장히 눈매를 생기 있어 보이게 하는 역할을 그렇죠. 하죠. 거기다 일부러 필러도 넣잖아요. 그래서 눈밑 지방 때문에 덮여서 눈밑 애교살이 있는 분들도 이게 안 드러나 보이는데 그 지방을 제거하게 되면은 또렷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서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필러나 그런 거 안 넣어도 레이저 눈밑 지방 제거술을 하게 되면은 애교살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건가요? 이거는 여자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만한 내용이군요. 많이 걱정을 하는 거는 시술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 시술하고 나서 며칠 정도를 쉬어야 하는지 이런 걸 현실적으로는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90% 이상 경우에는 다음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진짜요? 붓기도 없고 멍도 없고.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수술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하는 방법은 가장 최소한의 절개로 필요한 지방만 없애는 거기 때문에 멍이 들 가능성을 최대로 줄이는 거죠. 90%는 그런데 10% 미만에서는 약간 멍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멍이 빠질 때까지는 좀 생활이 불편할 수도 있죠. 수술 시간은 지방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지방이 많은 분들 중년 이상 남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불룩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도 최대한 1시간 정도면 대부분 시술이 되죠. 정성태 원장님께서 되게 잘하시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짧고 부작용이 적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간이 빠르다고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꼼꼼하게 잘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정성태 원장님 워낙에 그걸로 유명하시기 때문에 통증의 경우는 저희는 거의 국소 마취로 하는데 수면 마취를 하지 않고도 통증은 살만한데 수술에 대한 어떤 불안함 그런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분들은 간혹 수면 마취 하기도 하는데 90% 이상은 국소 마취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파서 수면 마취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불안해하셔서 눈 주변이고 일반적으로 밖에서 그 뽕뽕뽕 레이저 쏴주는 거하고는 다른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적지 않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술 전 주의사항 말씀해 주실까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출혈이거든요. 수술 중에 아니면 수술 후에 또 출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항응고제 아스피린 같은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일주일 전부터 복용을 중지하셔야 되고 오메가3나 홍삼 이런 피를 묽게 하는 그런 건강식품들도 일주일 전에 복용을 중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은 어떤가요?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고혈압약은 오히려 혈압을 낮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드시고 있으면 끊지 말고 반드시 드시는 게 좋고 그럼 평소 드시고 있는 약을 상담할 때 알려주셔야지
될지 그럼요. 정확하게 말씀해 네. 주실 수 있겠네요. 건강보조식품은 일반적으로는 끊는 게 끊는 게 좋고 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없는 시술은 없잖아요. 그렇죠. 가능한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멍드는 것도 일종의 이제 일시적이지만 부작용이고 출혈에 네. 대한 부작용이고 풍선이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지방이 빠지면은 눈 밑에 있는 피부가 일시로 탄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잔주름이 더 많아지고 그런 게 있는데 대부분은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회복이 되는데 필요하면 눈 밑 레이저나 써마지 이런 것들을 또 추가로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주의사항으로 무리한 신체 활동을 이제 삼가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며칠 후에 출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주일간은 이렇게 무리하게 힘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하셔야 되는데 그동안은 술을 드시는 거는 삼가하시는 게 좋고 일주일. 일주일. 한 달이 아니고 일주일은 매우 조심을 해주는 게 그렇죠. 맞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지키기가 어렵긴 하겠지만 일주일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대부분의 운동 두 가지는 조심해주고 시술하고 나선 괜찮은데 나중에 피날까봐.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사실 음주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은 되는데 흡연은 괜찮지 않나요? 근데 뭐 모든 수술했을 때 다 음주 흡연을 뭐 일주일 정도 삼가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술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사실 멍드는 거 이런 면에서는 흡연은 오히려 뭐 큰 상관 없어요. 없는데 상처를 회복시키는데 흡연을 했을 때 혈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연적으로 좀 악영향을 끼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흡연도 당연히 일주일 정도는 좀 피하시는 게 끊을 필요는 없군요. 일주일만 참으면 끊으면 제일 좋죠. 이참에. 그래서 일주일 끊을 수 있으면 그렇죠. 일주일. 뭐 금연 그렇죠. 가능하죠. 되게 굉장히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금연까지 할 수 있는 시술이군요.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시작 리더스 피부과 청담점 노낙경 원장 청담점 정성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